교감 선생님이 뒷짐을 진 채 맞거나 모욕당하는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담겨졌어요. 교감 선생님은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초등학생은 이날 교감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학교를 무단 이탈했어요. 이후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지만 사과는커녕 오히려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해요. 그 초등학생은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 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학교 측은 학생에게 출석 정지 시비를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은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요. 솔직히 저 어머니도 폭행죄로 고소당해서 콩밥을 좀 드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교감 선생님 뺨 때린 초등학생이 처벌받을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형사 미성년은 14세입니다. 과거에는 만 10세라고 표현했으나 이제는 만이라는 표현을 넣을 필요 없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반면에 민사는 성년이 되려면 19세가 돼야 합니다. 과거에는 20세였는데 지금은 19세로 낮아졌고요. 결국은 14세가 되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려면 19세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14세 미만자의 행위를 모두 처벌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 그 이하의 소년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촉법소년이 받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에 들어가서 보면 형벌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교감 선생님 뺨 때린 초등학생이 처벌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보호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촉법소년은 12, 13세였어요. 그런데 점점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져서 11세까지도 포함하여 지금은 촉법소년이 10세부터 13세까지로 되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뺨 때린 초등학교 3학년생이 몇 살이냐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지는 달라지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학생은 10세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감 선생님 뺨 때린 초등학생은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점점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적어진다면 촉법소년도 8, 9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요즘 공동양육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설명드립니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문에 의하면 공동양육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양육은 대법원 판례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공동양육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견해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은 공동양육을 인정하는 예는 많지 않고 그 조건도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면접교섭을 보통 사건보다 더 많이 받는 정도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다음 쇼츠에서는 공동양육의 현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공동양육이라 하면 양육권을 나누어서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나누어서 한다 하더라도 양육의 대상이 되는 자녀는 보통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을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다른 쪽이 양육을 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 5일을 같이 있게 되는 한쪽이 사실상 주양육자가 되는 것이고요. 주말에 양육하는 사람은 부양육자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면접교섭은 월 2회로 많이 하는데요. 공동양육을 하면 매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넓고 자주 인정되는 면접교섭과 공동양육은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동양육의 경우에는 지급해야 할 양육비도 줄어들겠지요. 주말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양육을 하게 되니까요.